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도른자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저는 완화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욕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쵸. 도른 이제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얘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일지를 쓰게 했대요. 우리가 왜 당직 쓸 때 일지 쓰는 것처럼 매일 오늘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고 뭐 어머니 시키는 일은 어떻게 일지를 적었는데 이 일지마저도 제대로 양식에 맞춰 쓰지 못한다. 일주일을 왜 써야 돼? 양식을 왜 맞춰야 돼? 아마도 대학을 좋지 않은 데를 나와서 그런 것 같다. 아주 인신공격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며느리의 문제라기보다 어머니의 문제죠. 그래서 며느리가 대단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동시에 실시를 했어요. 예, 6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정말 정신없는 그래프가 나왔고요. 며느리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고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학대받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그래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며느리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이미 좋은 대학을 나왔고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최고 대학이 아닌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면 본인은 좋은 대학을 나왔냐? 본인도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지. 그 아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내향형인 특은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그냥 단순히 일지만 쓰게 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일을 다 시켜요. 모든 일을 다 시키고 그다음에 벌을 세우고 벌을 세우고 벌까지 세운다고요? 네, 손 들고 서 있어 이걸요? 손 들고 서 있어? 네, 우리- 앞으로 나라니? 네,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 손 들고 또 서 있어요. 아니 그 남편은 뭐예요? 그럼? 모르겠지. 아니 남편은 완벽하게 그냥 어머니 아들이에요. 알고는 있고 아들. 이 사실들을. 근데 이 아들도 꼼짝 못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뭘 많이 쥐고 계시는구나. 잘못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다. 이건 바로 그러니까. 이혼 가능한 거죠. 이 정도면 이혼이 가능하지. 아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혼하기 전에 이 정도면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그냥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학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께 알겠습니다. 며느리 상담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며느리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며느리 나중에 이혼했어요. 그런 사람도 살 어머님들은 수가 없잖아요. 잘하셨다. 네네. 인정도 안 해. 근데 그래서 법에 아예 이혼 사유 중에 각호 사유에 아예 있는 거잖아요. 뭐 시부모나 이렇게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그게 사유로 별도로 있어요. 그게 그게 워낙 많다는 얘기죠. 그런 필수 게. 사유로 있는 거예요. 네, 사유로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선생님이 노인 상담 시작하시게 된 이유도 되게 충격적이라고 들었는데. 네, 노인 상담이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처음 상담 시작할 때는 아예 없었어요. 책도 제대로 했던 게 없었고 노인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아예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새벽에 1시 반 그때 완전히 눈이 강산처럼 왔었어요. 하얗게 왔는데 그때 80대 저희 동네에 계신 분이 맨발로 그 새벽 1시 반에 저희 집에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저희 친정집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봤더니 꽤 한 2km 이상 떨어진 집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맨발로 뛰어서 저희 집에 온 그걸 맨발로 거예요. 왔다고?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옆에서 어떤 일이신지 이렇게 여쭤보니 남편이 이제 80대인데 2살이 더 많은 남편이었고요. 매일 부부 관계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매일. 진짜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80대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아내가 이제 거절을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냥 어머 매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날은 하자고 하는데 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장작을 패놓은 장작을 가지고 와서 그냥 무차별로 때리는데 이렇게 하다 죽겠더랍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때 맨발로 옷도 못 입은 상태의 그 1월에 그 눈이 강산인데 그 새벽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불쌍해. 슬프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노인이 이런 성문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충격이다. 80대가 80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완벽하게 성문제는 완전히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노인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노인에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노인분들은 굳이 상담을 하러 가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안 하시니까. 그때 당시는 뭐 더군다나 이상한 2000년 얘기지. 막 2001년 막 요런 때니까 그래서 2000년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뭐 자료도 없어, 상담받을 공간도 없어, 너무 필요한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근데 돼요. 누군가 했어야 될 일인데 진짜 그러게 맞아. 우리가 대단하시다. 너무 심각하죠. 저는 특별히 이제 중년 이후의 상담은 저는 상담의 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다채롭고 이제 분명한 건 내가 아무리 뭐 빨리 끝났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만족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이렇게 잘 맞. 또 아무리 뭐 힘차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이걸 싫어하면 이건 지옥인 거거든요. 맞아 맞아. 일단 제일 먼저 머릿속에 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서로 알아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몇십 프로 지금 되게. 근데 집중을 잘한다. 그 어느 아니, 때보다도. 그 어느 계속 때보다 듣고 싶네. 집중을 다들 집중력이 좋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숨죽여서 들으시네요. 다 자기 얘기니까. 아니 이혼 사유 1위는 뭐예요? 이윤세류 1위는 뭐 항상 성격 차이죠. 항상 성격 근데 차이. 그게 이제 카테고리가 넓어서 굉장히 넓은 넓죠. 거죠. 워낙에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 이혼 상태와 또 젊은 분들의 이혼이 약간 좀 그 패턴도 그렇고 컬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일단은 젊은 부부들은 절대 안 져요. 자기들이 다 이기려고 네, 하는구나. 특별히 MZ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은 진짜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할 때는 조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 또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서로 요청 사항들이 다 있어요. 또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면 뭘 얘기하냐면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져야 되는데요? 제가 왜 참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약속한 것 같아요. 약속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다 마음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어요. 네. 버튼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다 버튼이 있어요. 하나는 발작 버튼, 또 하나는 안심 버튼. 이게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은 보통은 이제 모르고 누르는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알고 누르는 부부들도 있어요. 아 일부러. 아 일부러. 건드리는구나. 건드려. 내가 이제 참지 않겠다. 일부러 약 올리고 복수하겠다. 일부러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뭐 끝까지 가겠다는 거고 부부는 원래 안심 버튼을 눌러야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편안해져. 이런 말을 하면 안심을 해.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해. 이런 것들이 다 안심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혼까지 가는 커플들은 보면 주로 안심 버튼 안 눌러요. 반드시 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구나. 약점을 파고드는 거네요. 그렇죠. 고통을 주어서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도 고통을 주겠다. 야. 너에게도. 이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40, 50대는 건데 좀 다른 건 뭐예요? 40, 50대 같은 경우 우리가 서로 간에 좀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때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반응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애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때 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고 평판도 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발작 버튼을 좀 덜 누르게 되죠. 그리고 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좀 덜 눌러요. 대신에 이제 이런 공격성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뭐 누르는 경우 많이 있죠. 이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간에. 안타깝죠. 사실 이게 부부 갈등 중에서 가장 답 없는 게 아무래도 돈 문제라고요. 돈 문제죠. 제일 이제 큰 거는 빚이에요. 빚지는 거. 근데 요새는 뭐 소액 결제 이런 것도 있고 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 그다음에 이제 뭐 사채 이런 것들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빚이 있어. 그럼 이 빚을 내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안 알려. 숨겨. 그런데다가 요새는 옛날에야 뭐 다 당신 빚이 내 빚이고 내 빚이 당신 빚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열심히 같은 데서 깨. 갖자. 맞아.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가 빚졌으면 네가 갚아야 돼. 네가 빚졌으면 네가 부부인데도. 빚어야 돼. 별산이에요. 요새 그래, 맞벌이 맞아. 많이 하니까 맞벌이 하면서 서로 월급 모르는 부부들 태반이고요. 효도도 다 셀프잖아요. 각자 부모님께 자기 그 월급만큼 하고 그냥 재산 관리 이제 아예 따로 하는 부부가 아예 훨씬 따로 많다 하는 그러네요. 많죠. 맞아요. 공동 통장 만들어서 맞아요. 네, 네. 공동통장 만들면 땡큐인데 이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드문 경우예요. 드문 경우고 그냥 별산해가지고 각자 너 이거 내 얼마씩 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서로 얼마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부부야 그게? 결혼을 그러니까 결혼 그게 부부가 아니잖아. 그 지금 유럽은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서 네. 아기 낳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팍스라고 하는 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동거로 살고 있지만 서로 마치 우리나라 사실혼 관계처럼 서로 이렇게 법적인 보호가 다 되고요. 아이 낳고 키워도 아무 문제 없이 다 그렇게 법적인 보호가 다 보호를 들어가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쉽게 잘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한대. 오히려. 근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동거가 사실혼이잖아요, 결국에. 그렇지. 근데 법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저희는. 그냥 재산 분할 똑같이 해야 되는 해요? 상황이고 진짜요? 이혼도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서류상만 깨끗한 거죠. 그렇죠. 서류상. 재산 분할은 또 해야 돼요, 보면.